뺄독 해부학 씹기 근육 편입니다. 씹기 근육은 음식물을 씹는 수축력이 강한 근육으로서 씹기, 발음 등 턱관절의 운동에 관여하며 내쌍이 있습니다. 머리뼈와 아래턱뼈에 부착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씹기 운동은 머리뼈와 아래턱뼈 간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턱뼈는 총 15종 23개에 해당되는 머리 및 목의 뼈 중에서, 특히 머리뼈 중에서 수초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뼈이죠. 그죠? 이 두 개 사이를 씹기 근육들이 서로 연결하고 수축함으로써 운동이 발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요이드 본은 완전히 목에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뼈니까 여기서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얼굴 근육과는 달리 근육을 싸서 보호하는 근막 패시아가 있습니다. 씹기 근육의 특징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는 곳과 닿는 곳이 모두 뼈에 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스켈레탈 머슬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스켈레탈 머슬에서는 이는 곳하고 닿는 곳이 그것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근육, 씹기 근육이라고 하면,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수축력이 강하며 씹기 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씹기 근육은 패시아에 쌓여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씹기 근육은 3차 신경,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가지인 아래턱 신경, 맨디뷸라 너브가 분포한다. 자, 이것은 페이셜 머슬들, 얼굴 근육의 경우에는 얼굴 신경, 크레니얼 너브의 7번째 가지인 얼굴 신경이 분포하는 데 비해서 씹기 근육은 크레니얼 너브 중 5번째 가지인 3차 신경, 그 중에서도 맨디뷸라 너브, 아래턱 신경이 분포합니다. 3차 신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신경 분지, 주요 신경 분지로 나누어지죠. 옵탈믹 너브, 맥실라리 너브, 그리고 맨디뷸라 너브인데 그 중에서 맨디뷸라 너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씹기 근육 4가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도 평생 기억하셔야 되는 근육, 제일 중요한 근육 4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한번 써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템포럴 머슬, 두 번째 마시터 머슬,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테리고이드 머슬인데요. 테리고이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테리고이드 머슬 2개인데 하나는 미디얼이고요, 하나는 레터럴입니다. 자, 요 4가지는 뭐 이름을 모르신다고 하면 기본적인 알파벳을 모르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템포럴 머슬, 관자근 혹은 축두근. 관자근은 넓고 부채 모양으로 강대한 근육이며 머리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관자근은 템포럴 파사의 넓은 곳에서 일어나서 좁은 근육돌기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근돌기에 닿기 때문에 부채 모양의 평평한 근육이고 머리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 머리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저작근 모두 동일한 특징으로 앞쪽에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저작근이 네 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양쪽으로 페어를 이루어서 좌우 양측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템포럴 파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실 때에 이 근육을 젖히고 나오면 여기에 템포럴 라인이, 수피리어 템포럴 라인이 올라 있고 그 아래쪽에 인피리어 템포럴 라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잘 기억해 보시면 앞쪽에 뼈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것이 기억이 나실 텐데,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아주 깊은 게 아니라 얕게 파져 있는 넓은 부분, 이 부분 전체가 다 템포럴 파사이죠. 템포럴 파사. 그래서 이 템포럴 파사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에 붙는다고요? 닿는 곳은 인설션. 인설션은 맨디블에 있는
구조물이죠. 맨디블에 있는 구조물. 맨디블에 있는 구조물, 네, 요 구조물을 젖히고 보면 요렇게 생긴 것이죠. 그죠? 그렇게 생긴 것이어서 여기에 인설션을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오리진은 이쪽 부분 이렇게 널찍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설션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더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상상을 해보시면, 네, 입이 다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만져보면 거기가 이렇게 약간 불룩하고, 관자놀이가 이 주변인데 이 주변일 텐데 이 주변을 만져보면은 템포럴 머슬이 수축하면서 불룩하고 튀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대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이 근육을 수축을 해보면 입이 닫아지죠. 따라서 클로징 머슬, 폐구근이라고 합니다. 입을 닫는 근육이 되겠고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당기면 여기 있는 콘다일을 중심으로, 맨디블라 콘다일을 중심으로 그림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 화살표 방향의 맨디블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여기가 중심축이고 맨디블이 당겨져서 앞쪽으로 움직이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쉬운 그런 폐구근이 되겠습니다. 제가 화살표를 3개로 그려놨었죠. 그죠? 이 3개에 따라서 러프하게 보면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 관작은 안테리어 템포럴 머슬, 중간 관작은 미들 템포럴 머슬, 뒤 관작은 포스테리어 템포럴 머슬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곳과 닿는 곳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관자 오목 템포럴 파사 축두와 하고, 그다음 관자 근막 템포럴 패시아, 이 앞쪽에 나와 있다시피 저작근들은 모두 패시아에 쌓여져 있죠. 그 쌓여져 있는 것 중에서 관자 근막이 붙는 곳이 수피리어랑 인피리어 템포럴 라인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템포럴 패시아의 깊은 면에서 일어나서 오리진해서 광대활, 자이고마틱 아치. 자이고마틱 아치는 그림에서 어디예요? 여기 지금 자이고마틱 아치가 원래 노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이고마틱 아치가 잘려서 보여지지만 자이고마틱 아치가 원래는 이렇게 있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이죠. 그 사이를 지나는 거잖아요. 스컬을 아래에서 본 모습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아래쪽에서 보면 이 자이고마틱 아치가 마치 냄비의 양쪽 손잡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광대활, 관골궁이라고 하는 자이고마틱 아치와 머리뼈의 바깥면 사이의 공간인 광대 공간, 제가 그렸던 이 노란색에서 이 가운데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자이고마틱 스페이스 관골극을 지나서 아래턱뼈의 근육돌기, 근돌기에 닿는다, 인설션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관자근의 구분을 보시면, 관자근은 근전도검사,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픽 어널리시스. 자, 예전에 좀 오래된, 요즘도 하긴 하는데 예전 스터디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서 이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어떠한 운동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을, 반대로 사실은 어떤 운동을 할 때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확연하게 만져지는 근육도 있지만 근육이 작은 것들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렉트로마이오그램을 이렇게 전극을 꽂고 설치를 해서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봤었던 그런 실험들이 있죠. 그 실험들에 의해서 앞 관자근, 중간 관자근, 그리고 뒤 관자근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사실상 이게 3가지가 이렇게 잘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들은 따로 머슬이라고 부를 정도로 안테리어 템포럴 머슬, 굳이 따지면 포션이나 파트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혹은 벨리라고 부르면 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고요. 포션이나 파트라고 부르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나름대로 구분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설명을 읽어보면, 앞 관자근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근육돌기, 근돌기와 석뼈가지, 레이머슨 맨디블의 앞 모서리에 부착하고 거의 수직으로 진행한다. 자, 그림에서 제가 빨간색 화살표의 첫 번째 거,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중간 관작근은 근육 돌기 끝에 부착하고 경사되게 주행한다. 네, 중간 관작근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뒷관작근은 근육 돌기의 뒷모서리와 턱페이, 맨디블라 나치. 맨디블라 나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맨디블라 나치이고요. 맨디블라 나치에 부착하고 거의 수평하게 주행한다. 네, 이제 실제로도 그림에서도 보면 거의 수평에 가깝게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자근이 닿는 부위에는 얕은 힘줄, 닿는 부위, 인서션 하는 부위는 얕은 힘줄, 슈퍼피셜 텐던과 깊은 힘줄, 딥 텐던이 있으며 얕은 힘줄은 근육 돌기의 앞 모서리를 따라 밑으로 내려간다. 자, 여기서 근육 돌기를 조금 더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맨디블이 사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강대하게 그렸는데요. 여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쭉 더 내려간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근육돌기 앞 모서리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부착하고 깊은 힘줄은 근육돌기 안쪽 면에 있는 관자능선 템포럴 크레스트.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맨디블의 안쪽 면에 보시면 앞쪽에서 공부하셨던 걸 보면 이쪽 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이건 이제 지금 실선으로 그리면 사실은 안 되고요. 여기서는 바깥면이니까 점선으로 보시면 안쪽 면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쭉 내려가서 리트로몰라 트라이앵글 쪽으로 내려가는 크레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템포랄 크레스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관자 능선에 부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맥은 얕은 관자 동맥,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와 중간 관자 동맥, 미들 템포럴 아터리와 그리고 위턱 동맥, 맥실라리 아터리의 깊은 관자 동맥, 딥 템포럴 아터리. 자, 딥 템포럴 아터리가 분포한다. 이 근육이 꽤 큰 근육이죠. 그죠? 얼굴에 있는 근육치고는 꽤 큰 근육이기 때문에 분포하는 동맥도 여러 가지입니다. 신경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로 아래턱 신경. 자, 아래턱 신경은 무슨 신경의 가지다? 3차 신경의 가지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신경들, 이렇게 3차 신경의 가지 세 가지처럼 이렇게 단독으로도 꽤 큰 신경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신경의 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보통 여기에 그 근육을 공부할 때 정맥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정맥은 일종의 하수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배수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실제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맥 아테리얼 서플라이는 거의 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아래턱 신경의 앞줄기 안테리어 트렁크에서 나오는 앞 깊은 관자신경 안테리어 딥 템포럴 너브와 뒤 깊은 관자신경 포스테리어 딥 템포럴 너브가 분포한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을 때 맨디블라 너브의 안테리어 딥 템포럴 너브와 포스테리어 딥 템포럴 너브가 분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작용은 기본적으로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구근인데요. 주된 작용은 아래턱뼈를 위로 올려서 입을 다물게 한다. 입 닫힘 운동, 클로징 오브 마우스, 폐구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관자근은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굳이 따져서 그 작용을 좀 구분을 해본다면 앞관자근의 경우에는 아래턱을 앞쪽으로 끄는 역할을 한다. 아래턱의 내밈 운동, 프로트루시브 무브먼트 또는 포워드 무브먼트 오브 맨디블 전진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삐진 표시를 한다든가 혹은 아래턱을 앞으로 조금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좀 차이는 있지만 그건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인 템포로 맨디블러 파사의 모양에 따라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턱을 앞으로 약간 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턱 운동에 관해서 이 과목, 이 전체 과목이죠. 전체 과목 악구강 영역의 기능의 이 과목의 전체 영역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는데 아래턱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복잡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임 축 자체가 두 군데에서 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아래턱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운동을 해서 마치 1차원적인 힌지 엑시스처럼 이렇게 힌지라고 하면 경첩이죠. 경첩.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힌지라고 하는
힌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무브먼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아래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턱 자체를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그렸다시피 이러한 운동, 여기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턱이 실제로는 앞으로도 약간 움직인다라는 거죠. 기본 자리에서. 그것을 프로트루시브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프로트루시브 무브먼트. 포워드 무브먼트라는 단어도 가끔 쓸 수 있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트루시브 무브먼트이고, 턱을 또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이 그림은 지금 세지탈 방향에서의 그림이기 때문에, 세지탈 플레인상에서의 그림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눈 쪽으로 이렇게 튀어 나오는 방향일 수도 있고 들어가는 방향일 수도 있고 하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 게 이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저희끼리 정한다고 하면 턱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레터럴 무브먼트도 있죠. 레터럴 무브먼트. 네, 똑같은 레터럴 무브먼트, 이런 무브먼트, 턱 무브먼트 다양한데, 그러면 프로트루시브 말고 리트루시브도 가능한가요? 네, 리트루시브는 가능한데 프로트루시브를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단순히 리트루시브 무브먼트를 해보시면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뒤쪽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같은 색으로 그래서 잘 표시가 안 나는데요.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여기에 해부학적 경계물이 있기 때문에 닫혀 있어서 뒤로 더 억지로 밀 수가 없겠죠. 폐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완전히 닫혀 있는 상황, 이미 이렇게 교합이 되어 있는 상황, 이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더 폐구는 못하죠. 이미 그건 경계가 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열고 나서 입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닫는 게 폐구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앞 관자근이 아래턱을 앞쪽으로 이끄는 프로트루시브 무브먼트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다시 녹색으로 그리는 이 화살표 부분이 수축을 하게 되면 턱이 앞쪽으로 가게 되나요? 네, 약간 앞쪽으로 갑니다. 여기 있는 그 5의 주행 방향을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화살표를 그린 거지, 제일 앞쪽에 있는 머슬을 보면 약간 이렇게 그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 때문에 프로트루시브 무브먼트가 약간 일어난다라는 거죠. 중간 관자근은 아래턱뼈 돌림 운동. 자, 이 제일 처음에 그렸던 가장 기본이 되는 폐구 운동의 이 경로에 따르는 것이 로터리 무브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회전 운동이죠.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로테이션. 그 다음에 뒷관자근 아래턱을 뒤로 당긴다. 리트루시브죠. 리트루시브 무브먼트 혹은 백워드 무브먼트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트루시브를 하고 난 다음에 작용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아래턱의 좌우 운동에 관여한다. 자, 레터럴 무브먼트에 관여한다라고 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레터럴 무브먼트 작용을 하냐? 자, 근육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쌍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죠? 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템포럴 머슬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템포럴 머슬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쪽은 이완 상태로 놔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수위 운동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스켈레탈 머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한쪽만 수축하면 그쪽 방향은 고정이 되거나 뒤로 돌아오고, 반대쪽은 힘이 빠지니까 반대쪽은 전진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프로트루시브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레터럴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자, 뭐 이것을 굳이 위에서 그려본다면 아래턱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제 너무 넓게 그렸는데요. 예. 뭐 이건 조금 과하지만 이렇게 맨디블이 생겼다라고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과하게 그렸는데, 한쪽 템포럴 머슬이 이렇게 당기고 반대쪽 템포럴 머슬은 그냥 놔두면 근육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놔두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는 돌아가서, 지금 오른쪽 위에서 본 건데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여기 있고 코도 여기 있고 머리가 뒤쪽에 이렇게 변발처럼 생겼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맨디블을 뭐 이렇게 보면 위에 당연히 치아들도 있겠죠. 그죠? 대충 치아들도 있을 때, 이때에 오른쪽 템포럴 머슬만 해서 포스테리어 템포럴 머슬이 수축을 하고 이쪽에는 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여기 뒤에
구조물로 받쳐져 있으면 여기가 일종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약간 이렇게 튀어나가는 아주 눈에 띄게 큰 운동은 아니지만 그걸 합쳐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턱을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 해부한 사진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템포럴 머슬이 틀니 총이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자 이게 임상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상 동영부 해부학의 포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덴처 틀니죠. 틀니 덴처가 이제 이렇게 덴처 위에 플레인지가 있고 뭐 이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견치, 뭐 소구치, 네, 뭐 소구치가 원래 두 개지만 치아 배열을 할 때는 가끔 하나씩만 배열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때 틀니가 이제 그 오럴 베스티뷸에 그 플레인지가 위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덮어야 되는데 템포럴 머슬의 경우에 상악과 하악의 총이치에 양쪽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이건 상악 총이치죠. 상악 총이치의 끝단 부분, 그러니까 디스탈 쪽에 있는 플레인지, 대구치 쪽 플레인지 뒤쪽 부분, 이 부분에 템포럴 머슬이 수축을 하면서 뚱뚱해지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디블에 이게 뭐죠?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이렇게 템포럴 머슬이 붙어 있고 요거의 안쪽에 다시 있는 게 벅시네이터 머슬이 있어요. 벅시네이터 머슬 볼에 있는, 지금 벅시네이터 머슬을 굳이 그린다고 하면 핑크색으로 그리면 너무 위에까지 그렸는데요. 여기 정도에 이렇게 벅시네이터 머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템포럴 머슬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붙어 있을 테니까 이 템포럴 머슬이 수축하면서 뚱뚱해지면 벅시네이터 머슬을 누르면 벅시네이터 머슬이 2차로 이렇게 밀려 나가니까 여기 부분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눌리게 되면 덴처를 밀어서 떨어뜨리게 되거나 혹은 그 정도가 안 되게 되면 여기에 상처가 생기게 되죠. 얼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말씀드렸던 안테리어 템포럴 머슬 에서 이 템포럴 머슬의 힘줄, 템포럴 머슬의 텐던이 꽤 내려와서 슈퍼피셜 텐던과 그 다음에 딥 텐던이 있는데 이 텐던이 내려오게 돼서 하악 덴처는 아래쪽 그림에다가 이제 대충 그려보게 되면 이 위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덴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치아 배열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텐던에 의해서 텐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슬이 뼈에 붙는 양식인데요. 뼈에 붙을 때 중간에 개재되는 결합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텐던이 좀 강대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여기 부분 역시 디스탈 사이드이죠, 그죠? 아래쪽 덴처, 로월 덴처 디스탈 사이드의 플레인지의 연장을 방해해서 이렇게 홈이 생긴다거나 하는 모습으로 인상이 떠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거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덴처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뒤쪽 여기에 있는 소프트 티슈에 얼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깨물근은 교근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마세터 머슬입니다. 실제 영어에서 발음을 들어보면 메시러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한국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시대의 발음을 갖추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깨물근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두껍고 사각형의 근육입니다. 그리고 턱뼈가지 레이머스 온 맨디블의 바깥쪽에 있다. 레이머스 온 맨디블이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속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레이머스 온 맨디블이죠, 그죠? 레이머스 온 맨디블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를 꽉 물었을 때 볼록해져서 여러분들이 만져보십시오. 턱의 양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시고 입을 다문 채로 힘을 한번 줘보시면 꽉 씹어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사각턱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죠. 마치 이 부분
있어서 그 일반 근육, 그 일반 근육처럼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웨이트를 드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근육에 하이퍼트로피가 생기는 것처럼 이 마스터 머슬에서도 하이퍼트로피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이 좀 많이 진행되면 외양으로 보았을 때 사각형처럼 이렇게 보여서 사각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병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 넣었던 보철물이나 아니면 자기 치아들이 브록시즘이라고 해서 이 가리 환자라든지 클렌칭해서 꽉 깨무는 이런 습관들에 의해서 자기 치아가 많이 갈려 나가거나 혹은 파절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스플린트 치료 같은 것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이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용상에 쓰는 보톡스 주사 같은 것을 넣어서 이 하이퍼트로피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진성사각턱이라고 하는 뼈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이죠.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것에는 아무리 보톡스 주사를 놓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에비던스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마세터 머슬이 너무나 강대할 경우 뼈를 더 자라게 나온다라고, 오버그로스를 촉진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깨물근에는 귀밑샘 간은 귀밑샘에서 나오는 관인데 파로티드 덕트라고 그러죠. 파로티드 덕트가 가로질러 가고 일부는 귀밑샘으로 덮여 있다. 주로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깨물근의 얕은 부분의 근육섬유는 뒤 아래쪽 후하방으로 달리고 깊은 부분 뒷파트의 근육섬유는 거의 수직으로 달린다.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슈퍼피셜 파트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후하방으로 달리고 뒷파트 뒤에 있는 거는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앞쪽 부분에서는 슈퍼피셜 파트와 뒷파트가 서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뒤쪽에 가면 지금 그림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사이 경계부가 이렇게 약간 명확해지면서 구분이 됩니다. 아래쪽 그림은 실제 해부한 모습인데 여기에서도 확인되는 게 슈퍼피셜 파트가 바깥쪽에 이만큼 보이고요. 뒷파트가 이렇게 뒤에서 보임으로써 슈퍼피셜 파트는 후하방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반면 뒷파트는 거의 수직이거나 오히려 약간 전방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 깨물근에 구분해서 슈퍼피셜 파트랑 뒷파트가 나뉜다는 것은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오리진과 인서션을 보겠습니다. 얕은 부분의 경우, 슈퍼피셜 파트의 경우 위턱뼈의 광대 돌기. 자, 위턱뼈의 광대 돌기라고 할 때 이때 위턱뼈는 뭐죠? 맥실라죠. 맥실라의 광대 돌기. 자이고마틱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자이고마틱 본에 있는 게 아니라 맥실라에 있거나 혹은 또 어디에 있죠? 템포랄 본에 있습니다. 템포랄 본에 자이고마틱 프로세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위턱뼈의 광대 돌기와 광대활이라고 하는 자이고마틱 아치는 뭐로 이루어져요? 자이고마틱 아치는 기본적으로 자이고마틱 본의 템포럴 프로세스와 템포럴 본의 자이고마틱 프로세스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냄비 손잡이 같은 구조라고 제가 지난 템포럴 머슬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앞쪽 3분의 2 아래쪽 가장자리, 자, 교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데 위에 붙어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었고, 내려가서 아래쪽에 그 맨디블의 바깥쪽 앞쪽에 뼈에서 배우셨었던 마세토릭 투버러시티라고 하는 교근 조면이나 혹은 앵글 오브 맨디블의 앵글은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가 앵글이고 마세토릭 투버러시티는 그 위에 이렇게 거친 조면, 머슬의 텐던이 붙어 있는 자리는 그 부분이 이렇게 거친 면으로 보통 남아 있게 되죠. 그렇게 닿는다, 인서션이 된다라는 것이고, 깊은 부분은 좀 뒷부분이기 때문에 자이고마틱 아치 뒤쪽 3분의 1의 안쪽 면에서 일어나고 거의 수직으로 하강해서 레이머스 맨디블의 바깥쪽 윗부분에 닿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깊은 부분은 앞쪽은 얕은 부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고 뒤쪽은 귀밑샘에 의해서 덮여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귀밑샘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에서는 귀밑샘이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귀밑샘은 3대 타액선 중에 하나인 파로티드 글랜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연한 건데 얕은 부분과 깊은 부분의 근육 섬유들은 섞이고 닿는 곳에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맥 보시겠습니다. 동맥은 당연히 맥실라리 아터리의 마세토릭 아터리하고 페이셜 아터리의 근육까지입니다. 맥실러리 아터리는 나중에 나오는데 5장에서 나오는데 여러가지 분지 총 15개로 구분되는 분지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마세토릭 아터리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붙어있는 아터리가 있고요. 그 외에 얼굴 동맥은 여러가지 중에서 근육 쪽으로 가는 머스큘라 브랜치가 있습니다. 신경은 기본적으로 신경은 저작근의 경우에는
맨디블라 너브죠. 맨디블라 너브는 당연히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이고 그 중에서 마세터링 너브라고 불리는 스페시픽한 너브가 이 마세터 머슬을 지배합니다. 작용은 일단 폐구근이죠. 그리고 아래 그 얕은 부분 그 슈퍼피셜 파트는 아래 턱을 약간 앞쪽으로 당긴다. 자, 주행 방향을 봤을 때 당연히 이해가 되시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프로트루시브 부분한테 약간 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깊은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지만 방향상 약간 전하방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전하방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되면 전방으로 나가 있는 맨디블을 다시 후방으로 원래대로 들어가는 리트루시브 무브먼트에 약간 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행을 보고 추론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실제 해부한 그림 같은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깨물근이 틀니 총이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자, 총이치하고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대개 근육이라는 것이 무버블한 파트이기 때문에 틀니라는 것이 무버블한 파트 위에서 그걸 잘 피해서 안착되어 있어야 스테빌리티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자주 나오는데요. 역시 깨물근 역시 다이렉트하게 그 덴처의 형태나 아니면 덴처의 탈락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다기보다는 2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거기 있는 3-34의 그림을 약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의 그림인데요. 여기 머리카락이 있다고 치면 귀가 여기 있고요. 이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여기 있는 이런 방향으로 본 호라이즌탈한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맨디블의 레이머스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맨디블의 레이머스이고 보통 레이머스 안에 이렇게 구멍을 뚫리게 이렇게 그리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제 코티칼 본하고 스폰지 본의 뭐 위치를 찾는 것이고요. 레이머스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는 저작근이 마세터입니다. 마세터. 그리고 레이머스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 편에 대칭되게 있는 근육, 요 근육 다음에 나오게 되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있어요. 테리고이드 머슬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근육이라기보다 이 레이머스의 위쪽에는 템포랄 머슬이 내려오고 있겠죠. 그것은 그림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 마세터 머슬을 하고 붙어 있는 안쪽에 그림에 잘 나와 있는 볼을 막고 있는 근육이 있죠. 볼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 볼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 뭔가요? 볼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 벅시네이터 머슬이죠. 벅시네이터 머슬이고 이 머슬은 인설션하고 오리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머슬의 인설션은 앞쪽에 있는 구각 앵글 오브 마우스 근처로 가서 올비큘라리스 오리스에서 섞이면서 위아래로 간다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오리진은 어디였나? 오리진은 그 유명한 테리고 맨디블라 레이페입니다. 익돌학 봉선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연결돼서 뒤쪽으로 가는 머슬은 뭐예요? 이 뒤쪽으로 가는 머슬은 앞쪽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수피리어 컨스트릭터 파린지우스 머슬이죠. 파린지우스 머슬이 됩니다. 좌우지간 여기 양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마세터 머슬이 강대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다른 색깔로 그리면 여기가 강대하게 뚱뚱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누르게 되죠. 이쪽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덴처의 후 외방 플랜지 후 외방 플랜지를 덴처를 사실은 핑크색으로 그리는 것이 좋은데 이미 핑크색을 썼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그린다고 하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덴처의 후 외방 플랜지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위치하는 곳이고 여기 이제 뭐 대구치, 제2 대구치, 제1 대구치, 제2 소구치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이거가 이제 수축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끝나지 않고 이만큼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덴처가 탈락을 하지 않든지 이 부분에 소프트 티슈에 얼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쪽 날개근 들어갑니다. 안쪽 날개근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내측 익돌근 어떤 책에는 인터널 테리고이드 머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로 통일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날개근은 턱뼈 가지 레이머슨 맨디블의 안쪽 면에 접해 있는 사각형의 근육이다. 네, 그리고 안쪽 날개근은 뒤 바깥 아래쪽 후외 하방으로 비스듬히 내려간다. 네, 안쪽 날개근은 턱뼈가지 레이머슨 맨디블을 사이에 두고 바깥쪽의 깨물근과 마주보고 있다. 조금 전에 깨물근 마세터머스를 설명했었을 때 맨디블과 레이머스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비슷한 형태의 근육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양쪽이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마치 대응되는 근육처럼 이렇게 포지션에 있는 근육이 있었습니다. 그 근육 자체가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었죠.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면 먼저 그레이스 어나토미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테리고이데우스 인터르누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되면 인터널 테리고이드로 번역되기 때문에 인터널 테리고이드로 쓰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 머슬이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인데요. 이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을 보는 것을 바깥쪽 서피스에서 맨디블을 지금 그림처럼 잘라냈을 때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드 세지탈 섹션에서 본 실제 해부를 한 모습을 보시면 스컬에 이 부분이 지금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후외 하방으로 주행을 하고 있죠. 후외 하방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슈퍼피셜 파트랑 딥 파트로 나눕니다. 이는 곳과 닿는 곳, 오리진하고 인서션을 보겠습니다. 먼저 슈퍼피셜 파트의 경우에는 얕은 부분은 입천장뼈는 뭐죠? 팔라타인 본이죠. 팔라타인 본의 날개 페임 돌기, 피라미달 프로세스와 위턱뼈의 위턱뼈 융기, 맥실라리 투버로시티에서 일어나며 뒤 바깥 아래 후외 하방으로 내려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팔라타인 본을 찾아보면 이 그림이 팔라타인 본이죠. 팔라타인 본이고 팔라타인 본을 보시면 호라이전탈 플레이트 그리고 펄펜디큘러 플레이트가 보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피라미달 프로세스입니다. 좀 더 잘 보이는 분홍색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피라미달 프로세스이고 맥실라리 투버로시티 부위는 이 부위죠. 이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슈퍼피셜 파트가 오리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설션은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럼 딥파트의 오리진도 한번 보시면 딥파트는 날개뼈의 나비뼈는 스페노이드 본이죠. 스페노이드 본의 날개 오목 테리고이드 파사에서 일어나며 테리고이드 파사라고 하는 것은 날개뼈에 있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와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사이에 오목한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에 테리고이드 파사에서 일어나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주행한다. 테리고이드 파사는 사실 팔라타인 파사랑 혼돈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테리고이드 파사에서 일어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주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설션 보겠습니다. 인설션은 안쪽 날개근은 아래턱뼈의 턱뼈가지 레이머슨 맨디블의 안쪽면에 있는 날개근 거친면 테리고이드 투버로시티에 닿는다. 자, 테리고이드 투버로시티 아래쪽에 있는 맨디블 보시면 맨디블에 있는 테리고이드 투버로시티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닿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맥, 위턱 동맥, 맥실라리 아터리에 테리고이드 브랜치가 분포합니다. 신경, 아래턱 신경, 역시 아래턱 신경인데 맨디블라 너브의 안쪽 날개근 신경,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분포합니다. 자, 이 신경의 경우에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너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용, 주된 작용은 아래턱뼈를 위로 올려서 입을 다물게 하는 클로징 머슬입니다. 얕은 부위 슈퍼피셜 파트는 근섬유가 후외 하방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뒤로 약간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맨디블이 전방으로 나가는 벡터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프로트루시브 무브먼트 아래턱뼈의 내밈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부분은 섬유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되면은
맨디블의 바깥쪽 운동, 레터럴 무브먼트가 일어나죠. 아래턱의 바깥쪽 운동이라고 해서 로터리 무브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깥쪽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레터럴 무브먼트가 맞죠. 네, 가쪽 날개근 들어갑니다. 외측 익돌근,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네, 앞쪽에 나왔던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인터널 테리고이드 머슬로 불리는 것처럼 얘는 익스터널 테리고이드 머슬로 가끔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가쪽 날개근은 짧고 두꺼운 삼각뿔 모양의 근육이다. 그리고 가쪽 날개근은 레이머스온 맨디블의 안쪽에서 수평하게 주행한다. 자, 여기 수평의 밑줄을 긋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그 저작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수직 성분이 많은, 그러니까 주행 방향이 수직 방향이 많죠. 물론 뭐 템포럴 머슬의 포스테리어 포션 같은 경우에는 수평에 가깝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직 방향의 컴포넌트 형태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 머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평 방향입니다. 가쪽 날개근은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의 관절 원반 아티큘라 디스크, 아티큘라 디스크는 관절 원반이라고도 하고 관절 원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와 아래 턱뼈의 턱뼈 목의 앞 안쪽 전내 측면에 있는 테리고이드 포베아에 부착한다. 요거는 오리진하고 인설션에 대한 얘기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데요. 가쪽 날개근은 오프닝 온 마우스에 관여한다. 자, 저작근 4개 중에서 유일하게 오프닝 머슬에 해당됩니다. 오프닝 머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맨디블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가쪽 날개근에 구분해서, 가쪽 날개근은 수피리어 헤드와 인피리어 헤드가 있는데 요것이 아주 조금 명확하게 앞에 있는 근육들에 비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편입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기본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상두 수피리어 헤드가 여기 있고 하두 인피리어 헤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죠? 인피리어 헤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리진하고 인서션 보겠습니다. 위갈래 상두는 나비뼈 바깥면의 큰 날개 그레이터 윙에 있는 관자 아래 능선 인프라템포럴 크레스트 측두 하능과 관자 아래면 인프라템포럴 서피스에서 일어나서 뒤 바깥쪽으로 수평되게 가서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의 관절 주머니 아티큘라 캡슐의 앞면과 관절 원반 아티큘라 디스크에 닿는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먼저 오리진에서 보시면 수피리어 헤드의 경우에, 자, 요 그림이 스페노이드 본을 어디에서 본 모습이죠? 정면에서 본 모습이죠. 정면에서 본 모습일 때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레이터 윙이잖아요. 그레이터 윙에서 인프라템포럴 크레스트하고 인프라템포럴 크레스트랑 인프라템포럴 서피스에 해당되는 부위가 이 부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리진 해서 인설션은 어디에 된다고요? 자, 여기 그 오른쪽 위에 있는 TMJ에 해당되는 그림, 템포럴 맨디블라 조인트,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콘다일의 헤드가 있고 맨디블 콘라일이 있고 이 위에 아티큘라 디스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티큘라 디스크가 위치하고, 요걸 둘러싸고 있는 게 아티큘라 캡슐이죠. 아티큘라 캡슐인데 여기에 있는 수피리어 헤드의 경우 이 캡슐과 아티큘라 디스크에 요런 식으로 붙어 있다. 이게 바로 인설션이죠. 수피리어 헤드에. 자, 그다음 아래 갈래 인피리어 헤드 하두에서는 나비뼈의 날개 돌기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바깥쪽 판, 자,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사실 이 오리진 때문입니다. 바깥쪽 판,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바깥쪽 판은 레터럴 플레이트라고도 하고 그냥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바깥면에서 일어나서, 자, 거기가 어디냐? 스페노이드 본에서 여기죠. 스페노이드 본에서 보시면 이렇게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가 2개 있습니다. 여기가 미디얼 테리고이드고 여기가 레터럴 테리고이드인데, 레터럴 테리고이드의 바깥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오리진 해서, 자, 요거는 인피리어 헤드이고 요 위에는 수피리어 헤드인데 어디에 닿는다? 쭉 가다가
인피리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인피리어 헤드는 뭐 분홍색으로 잠깐 표시를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붙는데 이건 캡슐 쪽이 아니라 요 맨디블의 안쪽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맨디블의 콘다일의 헤드 아래쪽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을 넥이라고 부르고 넥의 전 내방 쪽에 있는 테리고이드 포베아라고 하는 익돌근 와가 있죠. 거기에 인설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맥, 위턱 동맥이죠. 역시 맥실라리 아트리 날개근 가지에 요거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과 같습니다. 신경은 그 이름에 또 맞춰서 너브 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분포하고 요거는 당연히 맥실라리 너브 하악신경의 분지이죠. 작용이 길게 쓰여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작용은 아래 턱부의 관절 돌기 콘딜라 프로세스와 턱 관절의 관절 아티큘라 디스크 관절 원반을 앞쪽으로 당겨서 입을 여는 데 작용한다. 입 벌림 운동, 개구 오프닝 머슬이라고 그랬는데 입을 벌릴 때의 초기에 작용하는 머슬입니다. 초기에. 사실은 입을 벌리는 것은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력에 의해서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 때 입이 벌어지죠, 자동적으로. 그런데 자동적으로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텐션이 있어서 입을 잘 안 벌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수의적으로 벌리려고 할 때 입을 초기에 이 머슬이 수축을 하면서 맨디블의 콘다일이 살짝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살짝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전반적으로는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크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로테이션을 해야지 크게 벌어지는 경첩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경첩 운동을 하기 전에 살짝 나오는데 작용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상 수축을 하면은 아래턱을 내미는 프로트루시브 무브먼트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저작근이 쌍으로 있죠, 그죠? 쌍으로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근육들이 동시에 수축을 하면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한쪽만 수축하고 한쪽이 수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맨디블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터럴 무브먼트이겠죠, 그죠? 그래서 레터럴 무브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맥나마라의 근전도 검사에 의하면 수피리어 헤드와 인피리어 헤드가 각각 다른 작용을 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십기 근육을 요약한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표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꼭 참고하셔서 잘 보시고요. 표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암기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십기 근육의 마지막 패시아 오브 메스티케이터리 머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아, 근막이죠. 근막. 얼굴 근육에는 근육을 싸는 근막이 없으나 십기 근육에는 근육을 싸는 근막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관작은 템포럴 머슬이나 깨물근, 마세터 머슬의 경우에는 근막으로 쌓여 있는 것이 피부와의 윤활한 접촉. 자, 피부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닌데 그 사이를 이렇게 개제하면서 그 사이를 윤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막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냐면 물론 이제 카데바 실습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것을 만져보시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비엔나 소세지 밖을 싸고 있는 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십기 근육의 근막 세 가지를 한번 써볼 텐데 이건 십기 근육의 근육 이름하고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긴 하지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포럴 페시아가 있죠. 템포럴 페시아는 당연히 템포럴 머슬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세터릭 페시아 하면 마세테릭 갑자기 잘 안 써지는데 테릭 페시아 하면 마세터 머슬을 싸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 테리고이드 페시아라고 하면 레터럴 테리고이드랑 미디얼 테리고이드를 싸고 있는 페시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참고로 나와 있는 게 보코 파린지얼 페시아입니다. 네, 요건 당연히 마스티케이토리 머슬의 페시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페이셜 머슬에는 페시아가 없다고 했는데 이 머슬들은 일을 하는 머슬들이고
일을 하는 머슬들이고, 굳이 따지면 보코파린지얼 페시아에 있는 보코 하는 이 벅시네이터 머슬의 경우에도 페이셜 머슬에 속하긴 하는데 표정만 짓는 것은 아니고 실제 식사를 할 때, 저작을 할 때 맨디블하고 맥실라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볼을 움직여서 음식을 섭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는 근육이잖아요. 비교적 심부에 위치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은 보통 페시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근막 템포럴 페시아는 강한 섬유성 막이며 템포럴 머슬 측두근을 덮고 있다. 관자근막은 위쪽의 얇은 막은 위 관자선 superior temporal line에 부착한다. 아래쪽은 자이고마틱 아치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두 층으로 분리되어서 아우터 레이어의 경우에는 자이고마틱 아치의 바깥 경계에 부착한 후에 아래쪽에 있는 깨물근막 마세터릭 페시아로 바로 연결이 되고, 안쪽층 이너 레이어의 경우에는 광대 하래 안쪽면에 부착을 한다. 관자근막 아래쪽의 바깥층과 안쪽층 사이의 공간에는 약간의 지방, 팻이 있고, 이러한 팻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개재해 있으면서 일종의 윤활 작용을 한다든지 두 층이 서로 붙지 않는 작용을 한다든지 그런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얕은 관자동맥,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의 광대 눈화까지 자이고마티코 오비탈 브랜치가 지나고, 그리고 위턱신경 맥실라리 너브의 광대 관자가지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브랜치가 지나간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깨물근막은 마세터릭 페시아는 마세터 머슬을 덮고 있는 비교적 얇은 근막으로서 이 근막의 앞쪽은 레이머스 맨디블을 둘러싸면서 끝나고, 턱뼈가지 안쪽의 안쪽 날개근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을 싸는 근막으로 연속이 된다. 아주 깔끔하게 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날개근막 테리고이드 페시아는 익돌 근막으로서 안쪽 날개근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과 가쪽 날개근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을 둘러싸는 근막이고, 이 근막은 앵그롬 맨디블에서 마세터릭 페시아와 그 다음에 서비컬 페시아의 얕은 층과 연결된 후에 뼈에 부착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위에서 날개 근막은 붓 아래턱인데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멘트와 연속이 된다. 자,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멘트라고 하는 것은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하고 맨디블을 이어주는 리가멘트인데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인두 근막을 보시면, 볼 인두 근막은 벅시네이터 머슬의 바깥면을 싸고 있는 근막이고, 뒤쪽으로는 인두 근육 파린지얼 머슬, 특히 이제 인두 수축 근육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요. 인두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씹기 근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